네, 출란교실입니다. 저희 출란교실 영상은 시기를 다투는 그런 영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올린 동영상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 번 또는 반복해서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한 번 들으면 또 쓱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차 운전하시면서 차 내 스피커로 핸드폰을 틀어놓고 차 스피커로 라디오 듣듯이 들으면서 출란교실을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라디오 듣듯이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들 많이 듣고 계시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제 출란 동면과 관련하고 또 일교차가 큰 거에 대한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영상들을 그 전에 다 올려놨어요. 올려놔서 출란교실에서 동면 이렇게 치거나 겨울나기 또는 겨울철 비료관리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다 출란교실 영상이 뜹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찾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영상을 안 봤거나 또는 봤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잊어버렸거나 해서 다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설명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는 답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문자로 답을 한다는 것은 그 디테일성에서 많이 떨어져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말도 길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그 구독자분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참에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짚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란교실 영상은 출란에 대한 재배 방법만 전달하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출란의 현 사태가 돌아가는 어떤 이런 방향성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물론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받기도 하죠.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댓글을 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잡스러운 난담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재배 방법 얘기하다가 왜 딴소리 하느냐 이렇게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딴소리 하는 채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딴소리가 듣기 싫다 하면은 이 동영상은 서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끌어서 본론 얘기할 때 시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본인한테는 쓸데없는 얘기지만 또 그것이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댓글 얘기를 오늘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지난번에 제가 댓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미처 하지 못한 댓글이 또 있어요. 출란교실도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을 또는 그 단체들을 비판을 하니까 출란교실을 향한 비판도 감수해라 이렇게 댓글 다신 분 계시죠. 저는 비판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난도 지우지를 않고 놔두고 있어요. 박제해 놓고 있어요. 비난과 비판의 차이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전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뭐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비난과 비판의 차이점을 여기서 또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댓글이 비판이면 되는데 비난에 그래한 댓글이란 말입니다. 비판에 대한 댓글은 논리적이죠. 근데 비난에 대한 댓글은 거두절미하고 출란교실을 씹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감내하라 그러는데요. 이 비난의 댓글은 이게 속된 말로 악성 댓글이라고 하거든요. 악성 댓글. 아무 근거나 논리도 없이 그냥 허무맹랑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죠. 이 악성 댓글은 감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을 알면서도 감내하고 그나마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댓글에 대해서도 논평을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악성 댓글을 출란교실한테 감내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 그 밑에다가 다시 댓글을 달아서 너 이런 댓글 달면 형사처벌 받아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춘향교실님 이런 댓글도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그냥 뭐 하는 얘기려니 하고 여러 사람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논리적이죠. 근데 형사처벌 대상인 댓글을 받아들이라고 하니 그리고 당신은 왜 이런 댓글을 못 받아들이냐 이렇게 하고 따지듯이 댓글을 다니 이거 참 출란을 하기 이전에 좀 지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출란을 하면서 어떤 일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출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돈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또 내가 보기엔 또 상인 같아요. 이거 뭐 상인 같은데 아무튼 그런 댓글 다시는 분이 이 영상 볼 거예요. 보는데 제가 따끔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형사처벌입니다.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 범죄 행위를 갖다가 감내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시는 분이 혹시 그 악성 댓글 단체 주인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 그 전시회들이 이제 가을 전시회가 거의 다 막을 내린 것 같아요. 동영상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 전시회하고 뭐가 달라졌죠? 그런 차이점과 논평을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격도 보여주시고 상탄 것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그 작년에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재작년에도 했잖아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송정, 아가씨, 뭐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키운 거. 전시회가 매년 가서 찾아보고 새로운 걸 좀 습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뭐 한 번 가면 그냥 안 가도 되는 그런 전시회들이잖아요. 전부 다. 재작년, 재재작년 뭐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해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전달하시는 분이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작년에 다 보여주고 또 리바이벌해서 보여주면은 그 영상은 작년 건데 멘트만 올해 거로 달았는지 뭐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날짜 안 나오면은 똑같은 영상이니까. 그래서 이 전시회가 조금 좀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여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요런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가장 큰 피해는 이제 냉해입니다. 냉해. 뭐 겨울에 추워서 오는 건 동해라고 하고 이건 뭐 이제 그 일시적인 기온차로 인해서 오는 건 뭐 냉해라고 하는데 뭐 다 똑같은 뭐 동해나 냉해나 뭐 난초가 그 기온이 낮아서 오는 데미지는 뭐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 이 냉해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일교차가 크면 감기가 걸려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교차가 너무 크면 감기에 걸려요. 예. 근데 그 일교차가 커서 냉해만 입으면은 괜찮은데 이 냉해를 입은 난들은 왜 위험하냐면 저항력이 팍 떨어지죠. 사람으로 말하면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한 거예요. 코로나 독감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하는데 싸울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무수히 떠다니는 병균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노출된 이런 병균들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냉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냉해로 인한 다른 합병증으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냉해를 가장 냉해에 취약한 어떤 그 환경적 요소는 일교차입니다. 일교차. 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또는 가두리도 마찬가지고요. 낮에 복사할 때문에 기온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떨어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추운 거는 난로를 보온을 해서 올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걸 떨어뜨리는 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에어컨을 틀어도 안 되는 거고 선풍기를 돌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다 다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교차를 줄이려면 방법은 없잖아요. 낮에 복사열이 올라가는 걸 어떤 수로 막겠습니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
딱 하나 할 거 있죠. 문을 활짝 개방하는 거죠. 근데도 낮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요즘에. 근데 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문을 완전히 다 폐쇄해야죠. 예, 문을 완전히 다 닫아버려야 돼요. 뭐, 공기의 흐름이고 뭐 이런 거 잠깐 밤 사이에 좀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닫아도 돼요. 낮에만 열으면 되니까. 추워서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이 기온의 격차가 막 10도, 10도, 15도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혀주기 위해서 닫는 것이지 출란이 추워서 닫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문을 완전히 밤에 닫았는데도 안 떨어지고 뭐 기온이 떨어지면은 보온해줘요, 보온. 왜냐면 낮에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발을 치고 햇볕을 차단하고 뭐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다행이죠. 근데 안 떨어질 경우에 비닐하우스 가두리에서 키우시는 분 엄청난 복사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밤의 기온을 따라서 낮 기온처럼 높여주는 거예요. 그 낮 기온이 떨어지면 점점 밤 기온도 떨어뜨려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일교차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밤에 차라리 낮 기온이 너무 높고 밤에 이 일교차가 너무 떨어지면은 차라리 보온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 겨울철에 지금 겨울로 들어가는 이 초입에 난시를 보온하는 것도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또 뭐 상당히 귀찮은 일인데 어쨌든 낮 기온에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낮 기온이 여기 있으면은 밤 기온도 이렇게 쫓아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낮 기온이 점점 떨어져서 여기 있으면 밤 기온도 이렇게 떨어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차가운 기온에서 10도 미만, 5도 정도에서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출란을 쭉 관리해 나가는 것이 출란이 동면을 하고 나서 깨어났을 때 상당히 저항성을 가지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 꽃대도 그런 가운데서 튼실하게 자라고요. 그래서 차갑게 관리해 주는 것이 겨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얼어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 구독자분께서 인터넷으로 난초를 또 구매했는데 뿌리가 이렇게 멀쩡했대요. 그래서 사서 이제 분해해서 심으려고 보니까 뿌리가 물컹물컹한 거야. 이게 비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훑어내려 보니까 잎은 멀쩡해요. 이 호피방 같더라고요. 잎이 멀쩡한데 한 서너 쪽 되는데 이 뿌리가 이렇게 돼 있고 실뿌리만 이렇게 다 훑어내려 보니까 부실한 거죠. 그 알고 팔았을 거예요. 아마 그 유튜버는 유튜브로 샀다는데 그러니까 팔았겠지. 그러니까 싸게. 그래서 혹했겠지. 근데 뿌리가 그 정도면 난초 이파리에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되게 묘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죽기 일보 직전에 낌새를 봤겠지. 아니면 요 한 촉 정도에서 뭔가 현상이 왔을 거예요. 왔는데 이걸 끊어버렸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도 뭐 그 방법을 다 캐치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부실한 난초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속상하죠. 속상한데 심어야 되니까 스포탁에다 담그고 뭐 살균제를 하고 활력제다 매네달에 담궈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난초 자체가 이미 부실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중환자예요. 중환자는 농약도 해롭고요. 활력제가 됐든 모든 비료도 해롭습니다. 그냥 훑어내려가지고 심어놓고 물만 주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길 기원해야죠. 회복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절대 농약과 비료는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물만 주면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새 신화가 나오고 이 새 신화가 새 뿌리를 닫을 때까지 관리해 줘야 돼요. 근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심어놨더니 한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잎이 이제부터 영향이 오기 시작하네. 잎이. 여기에 대한 현상이 바로 이제 잎으로 나타나죠. 식물은. 그러면은 아깝지만 뽑아서
뿌리 다 잘라내버리고 잎도 잘라내고 벌브만 튼실한 거 살려서 벌브튀기로 가져야 돼요. 벌브튀기로. 벌브튀기 하는 방법은 제가 소상히 알려드린 영상이 이전에 있습니다. 바크나 뭐 상토가 됐든 난석도 됐든 뭐 어쨌든 푹 심어가지고 자세히 한번 말 나온 김에 또 한번 얘기해 드리죠. 벌브가 이 안에 푹 들어가도록 화장터 있고요. 물을 흠뻑 준 다음에 비닐로 완전히 밀봉해서 돌려가지고 쪼매가지고 따뜻한 안방 장롱 위에다가 올려놓으라.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방법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살리도록 물 맞으면서 관리해보되 이 잎에서 탈수 현상이 온다거나 쭈글쭈글해진다거나 힘이 없어진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현상이 딱 오면은 그걸 계속 지켜보지 마시고 잎과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벌브만 달랑 들어서 벌브튀기로 가는 것이 그나마 종자를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첫걸음이다. 아주 소중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동면기간의 비료잖아요. 우리가 동면이 한 2개월 정도 하나요?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한 2월 중순까지 하나요? 아니면 12월 초에서 2월 초까지 하나요? 하여튼 뭐 요즘 이제 기온 변화 때문에 동면 기간도 상당히 짧아요. 어떤 때는 안 자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밤에 잤다가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활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동면이 점점 진짜 짧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내가 온도를 내려서 동면시키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상의 기온에 의지해서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걸 뭐 온도를 인위적으로 내려보겠다? 그것은 자연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식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동면 기간에 이 비료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요 답변 드리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출란이 잠을 자는 게 여름 한철 아주 고온일 때, 그리고 겨울에 잔다고 하죠. 자, 우리가 이 잔다는 개념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잔다 그래서 모든 생장 활동과 생식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겨울철에 꽃대가 자라잖아요. 꽃대가 자라면은 식물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꽃대가 자라고 있는 것도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생장 활동을 하고 생식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겨울에는 완전히 다 멈춰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죠. 때문에 겨울에 비료를 출란이 흡수할까요? 안 할까요? 주면은 흡수합니다. 겨울에도. 우리가 겨울에 비료를 안 줘서 그렇지 주면은 흡수해요. 흡수할 때 거기다 화학 비료를 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잠자고 있고 생장활동, 생육활동을 거의 안 하고 기껏해야 꽃대나 생장시키고 뭐 다른 어떤 그 신화의 자람이라든가 이런 뿌리 내림이라든가 이런 성장을 멈추고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출란에다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출란에다가 뭐 먹을 거를 투여해서 그 화학 비료를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주면은 흡수해서 그것을 그 생육 활동이나 생장 활동에 사용을 해버려요. 이 출란이. 아니면 몸속에 축적하거나.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은 온도에서 똑같이 관리해도 옆에 부분의 출란은 분명히 동면을 해.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근데 이쪽 출란은 잎이 자라요. 그런 출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자라면 생육활동을 하는 것이고 생장활동을 하는 것인데 비료를 주면은 비료가 어떤 그 에너지로서 활용을 하죠. 어쨌든 생장을 하든 생장을 하지 않든 화학 비료를
주는 것은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비료를 좀 주고 싶어. 왜냐면 잠자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동면하는 것도. 너무 길게 자면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나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아주 얇게 3,000대, 4,000대를 아주 얇게 유기질 비료는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어차피 줘도 다이렉트로 식물이 먹지 못하니까 해가 잘 안 오죠. 화학 비료를 딱 주면은 바로 먹어버려요. 먹어버려서 그것을 생장 활동에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이 유기질 비료는 줘도 흡수를 못해요. 흡수를 못하니까 생장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이 분 속에 미생물 좀 먹고 살아라 하고 주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유기질 비료를. 미생물이 살아야, 여기 미생물은 안 죽고 동면 안 해요. 미생물은. 계속 움직여요. 동면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미생물이 유기질 비료를 먹고 배설해 내죠. 그것을 출란이 안전하게 좀 먹을 수 있도록 겨울에도 뭐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해서 유기질 비료는 좀 줄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럼 동면인데 유기질 비료를 줘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란이 안 자고 활동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럴 때 이제 해답이 어디 있냐면 산이죠, 산. 산에 가면요. 이제 출란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산에 이제 겨울에 12월 달에 이제 출란이 동면에 들어갈 때 산에 가서 이 부엽토를 훑어보면 무수한 유기계층 토양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기물이 우러나죠. 그러면 그 산에 있는 출란들은 그 유기물을 흡수할 텐데 그 에너지로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산에 있는 난들이 전부 다 데미지를 입어야죠. 산에 전부 다 유기물에 노출돼 있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유기물질 비료를 출란한테 준다 하더라도, 연하게 준다 하더라도 출란은 큰 탈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 산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안 자고 활동하는 놈들은 그것을 에너지로 활용할 것이고, 또 잔다 하더라도 낮에 기온이 확 올라가서 낮에 좀 움직여 볼까 하고 기지개를 켜는 놈들한테는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하여튼 뭐 등등 주어도 바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유기질 비료는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안 줘도 무방합니다. 비료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지 이것이 주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안 줘도 출란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화학 비료는 주지 마시고 유기질 비료를 주셔라. 동면 기간에도 유기질은 흡수한다. 이것이 제 지론이고, 그러면 그 흡수한 유기질이 난초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느냐? 그것은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모른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다 감이 오시겠죠. 출랑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